네,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2년 만에 타이어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9월,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은 이제 3년 차가 되고요. 2022년도 9월 달에 제가 18인치로 이제 인치 다운을 하면서 타이어를 SUR4G로 교환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2년이 넘어서 3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 SUR4G 타이어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타이어 마모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타이어가 닳는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아무래도 하이 그립 타이어들의 좀 공통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은 한 1년 정도 뭐 스포츠 주행을 나름 좀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은 고사하고 트랙 주행을 한 2세션, 3세션 정도만 타도 아마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될 정도로 좀 지우개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이 넘어서 3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보면은 정말 타이어를 오랫동안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찍어 놓은 사진도 있는데, 타이어 트레드가 약간은 남아 있기는 한데 이제 사진에는 그렇게까지 잘 이게 드러나 있진 않은데, 이제 타이어 고무가 좀 경화가 돼가지고 갈라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겨울을 그래도 한 2번 정도 나면서 좀 더 이게 심화돼서 보이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도에 좀 민감한 타이어여서 그런 건지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타이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수명이 좀 다 됐다라는 방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행을 할 때에도 이제 초기에 타이어 상태가 괜찮았을 때에 비해서 뭔가 좀 직선에서 주행을 할 때에도 노면을 많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 1년 좀 넘어서 타이어를 앞뒤 교환은 했었습니다. 이제 전륜 타이어가 좀 더 많이 달았었기 때문에 전륜 구동 뭐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륜을 뒤쪽으로 보내고 이제 후륜을 비교적 좀 덜 다른 후륜을 앞쪽에 달았는데, 보통은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이 타이어 트레드, 그러니까 타이어가 좀 많이 남아있는 쪽을, 수명이 남아있는 쪽을 뒤쪽에다 보내고 이제 좀 사용감이 좀 있는 타이어를 앞쪽에다 보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후륜 쪽이 이렇게 접지를 잃고 미끄러지는 상황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제어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어의 상태가 좋은 타이어를 후륜 쪽에다 장착을 하라라는 그런 가이드가 좀 일반적인 가이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반대를 한 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드가 좀 남아있는 타이어를 오히려 앞쪽으로 좀 옮기는 선택을 했고, 그리고 수명이 다 돼간 타이어를 뒤쪽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뭐 이유가, 저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버스티어는 제가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제가 타이어를, 마모도가 좀 높은 타이어를 뒤쪽으로 보냈습니다. 제 운전 수준을 뭐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레이싱 게임이라던가 뭐 스포츠 주행에 대한 경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있다 보니까 이 오버스티어 반응에 좀 익숙한 편이에요. 익숙한 편이기 때문에 오버스티어는 좀 제어를 할 자신이 있는 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뭐 앞뒤 타이어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타이어를 끝까지 알뜰하게 좀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교체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마모도가 좀 덜한 타이어를 앞쪽에 보내서 마저 이걸 다 쓰고 나서 교체를 하자라는 생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세 번의 겨울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아니, 이제 2022년 9월이니까 22년 겨울, 23년 겨울, 24년 겨울까지 해서 세 번의 이제 겨울을 난 셈이 되겠죠.
이제 세 번의 겨울을 나면서 뭐 냉간시의 좀 반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그 이전에 이제 PS5, PS4S 이제 순정 출고 타이어였었는데 그 타이어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쪽 타이어가 좀 더 냉간의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상대적인 이제 비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PS4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영상 한 10도 정도를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는 뭐 100% 성능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능을 좀 나와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SVR4G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10도, 15도 정도에서도 솔직히 타이어가 제 성능의 한 절반 정도도 좀 안 나온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겨울철이라던가 노면 온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타이어가 좀 식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하면서 뒤쪽의 마모가 좀 더 높은 상태로 좀 주행을 했을 때 특히 오버스티어가 순간적으로 기온이 낮은 노면이라든지 그 노면 상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휙 이렇게 돌아버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한 몇 번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속도에 거의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되게 천천히 한 시속 30km 미만 정도로 주행을 하는 이런 일반적인 골목 주행 상황에서조차도 기온이 낮을 때는 그 왜 타이어가 이제 접지를 못해서 드드득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특히 후륜 쪽에서 좀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타이어를 그러면 뭘로 교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타이어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거의 한 뭐 조금 길게 잡자면 한 반년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18인치로 인치 다운을 하면서 저는 SR4G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타이어가 일반 도로 주행을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타이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측면도 있긴 했었지만, 이 타이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거나 아니면 타이어의 패턴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일반 도로에선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우개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비용을 좀 절감하고 싶은 제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타이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오래가는 타이어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휠 교체를 하는 그 타이밍에 뭔가 타이어 선택에 제한이 있는 편이어서 이제 제 마음대로 선택은 할 수 없어서 일단 경험해보자 라는 것과 동시에 SVR4G 타이어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뭐 한 3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 생각을 해보면 뭐 이 타이어를 어쨌든 경험을 한번 해본 것은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이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서킷을 못 가본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서킷을 좀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서킷을 못 가본 부분은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도로에서 어느 정도 스포티한 주행들은 뭐 많이 해봤고, 물론 이제 일상도로에서 이 타이어의 거의 한계 성능을 경험할 정도, 그 정도의 주행은 할 수도 없고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타이어의 특성을 조금 더 파악을 냉간시에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환경, 기후 환경에서 해볼 수 있는 좀 제 나름의 좀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음 타이어로 뭘 선택을 할까, 이제 물망에 올리고 있었던 타이어가 한 반년 정도 시점 전에는 제가 PS5를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도로 주행에서는 이제 PS4의 이제 다음 모델이었기 때문에 PS4에 대해서는 제가 긴 경험은 못 해봤지만 잠깐의 경험으로 봤을 때에도 일상도로에서 충분히 괜찮은 느낌을 좀 줬었던 타이어이고, 그 다음에 PS4S 타이어 같은 경우에 이제 PS4에 비해서는 좀 더 좋은 성능을 내주는 타이어에 이제 그런 차이는 있지만 PS5로 오면서 내구도도 좀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비교적 냉간시에 좀 더 타이어가 좋은 성능을 내준다라는 평들이 있어서 요 타이어가 일상주행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격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제 그것과 동시에 물방에 올려놓고 있었던 타이어가 뭐 RE004라던가 아니면 뭐 S1 에보3 뭐 요런 타이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PS5 가격을 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했으니까 타이어를 좀 교체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타이어 가격대가 한 20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봐도 거의 한 22만원, 그러니까 작게 최저가가 한 22에서 3만원대 정도였고, 조금 가격이 있는 곳을 보면은 26만원 정도였으니까, 이제 그게 교체 비용이라던가 뭐 이런 비용들은 별도의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타이어 4짝을 교체를 하게 되면 뭐 25만원 정도 평균 잡는다라고만 해도 1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이번 타이밍에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타이어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한 80만원 미만 정도 가격대에서 교체를 해볼 수 있는 타이어가 이제 뭐 RE004 같은 타이어가 있더라고요. 일상주행에서 또 괜찮고 마일리지도 길다는 평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던 그 시점에 마침 이제 그 S1 에보3의 이제 후속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 후속작인 이제 벤투스 에보라는 모델이 출시가 됐다라고 해서 또 이제 후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가격이 되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 거의 최저가로 구매를 했는데 16만원 정도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타이어 4짝 해도 64만원 정도니까 교체 비용하고 얼라인먼트까지 해도 한 80만원 정도란 말이죠.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선택을 했고 타이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타이어 장착하고 나서 거의 1시간도 안 될 정도로밖에 주행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애초에 제가 타이어 장착을 하고 바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봤는데, 일단 SUR4G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느껴지는 점은 타이어 소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SUR4G의 패턴에 비해서는 트레드 홈의 깊이라던가 패턴들이 조금 더 노면에 접지하는 면적이 좀 작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음을 좀 줄이는데 많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소음은 좀 작겠구나 라는 생각은 이미 장착하기 전부터도 좀 하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요 상황에서 체감이 될 정도로 거의 체감상으로는 뭐 한 소음이 한 60%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일단 가장 먼저 체감되는 부분이에요. 좀 더 이제 속도 영역을 올려서 가보면 어떤 느낌일지를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되고, 그리고 이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 주행할 때가 더 이제 크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타이어 교체를 끝내고 나서 바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일상적인 이제 시내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80km 정도 미만으로, 그러니까 한 70 미만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평균. 60, 그 다음에 50 정도 속도로 달려봤을 때 느껴지는 소음의 정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평균 한 60% 정도 수준인 것 같다, SUR4G와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낮은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는 뭐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봐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소음 부분이 이제 가장 그게 체감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좀 더 타봐야지 알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체감되는 부분이 타이어 무게가 많이 가벼운가? 그러니까 SUR4G보다 좀 더 경쾌하게 휠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굴러갈 때 좀 더 가볍게 굴러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제가 제원을 간단하게 찾아봤을 때는 타이어 무게 차이가 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까지는 없어서 그 정보를 찾아보진 못했지만 SR4G 타이어에 비해서는 좀 가볍다라는 게 체감으로는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느껴지는 부분은 정차해 있다가 이제 최초에 움직이는 출발하는 이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게 마치 이제 19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다가 18인치로 제가 인치 다운을 했을 때 느꼈었던 바로 그 느낌과 되게 유사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크게 와닿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의외였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페이스를 어느 정도 올렸을 때 저는 이 타이어의 패턴 부분들이 당연히 그립이 SR4G 같은 정도의 그립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뭐 사이드월이나 이런 강성들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횡방향으로 G를 좀 걸어줬을 때 이렇게 타이어가 약간 눌리는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공기압은 그 타이어 샵에서 네 쪽 다 38psi로 아까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냉간 기준으로 지금 확인해 보면 열을 좀 받아서 41, 2 psi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공기압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봤을 때라도 SR4G에 이 정도의 공기압을 사실 넣었으면 더 튀었을 거예요. 지금 요철이 어느 정도 있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고속도로 말고도 아까 시내 주행을 할 때 그 김포 쪽에 타이어 샵이 있어서 거기서 교체를 했었는데 그 주변 노면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저렇게 좀 파여져 있는 도로도 있었고 요철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도로를 제가 평소 주행하는 페이스로 지나갔을 때 느껴지는 어떤 실내로 전해지는 충격의 양도 SR4G보다는 좀 줄어들었었고요. 좀 이 정도 공기압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SR4G가 제가 교체하기 직전에 유지하고 있었던 공기압이 36 열관 기준으로 36, 38 psi 정도 사이, 지금 기온에서 아마 그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느낌에서 느꼈었던 충격량이 좀 더 컸고, 지금 이제 타이어 교체 이후에는 비교적 초기에 전해지는 이 요철의 충격이 감쇄가 된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일상주행에서는 너무 충격이 실내로 강하게 전해지면 이게 뭐 접지 측면을 생각을 해봐도 마냥 좋게 느끼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는 측면이라 생각을 하고, 또 그런데 비해서 봤을 때에는 코너링 할 때 이렇게 사이드월이 버티는, 물론 더 강한 행지를 당연히 걸어봐야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일상에서 주행할 때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코너에서 걸리는 G에 잘 버텨주는 것 같다. 타이어가 그래도 스포츠 성향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가 확실히 맞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으로 예상을 해볼 때 이 트레드의 깊이도 좀 깊은 편이고, 그 다음에 세로로 나 있는 배수 홈 같은 부분도 뭐 SR4G와는 사실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조금 더 크고 깊게 파여져 있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비가 내릴 때 배수 능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온이 올랐기 때문에 냉간 성능은 제가 다시 기온이 떨어진 상황, 그러니까 아마 뭐 가을 이후에나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영상 12도 정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주차장에서 나올 때도 여전히 드드득 이런 소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봤을 때 만약에 내일 비슷한 기온이다 라고 하면 제가 집에서 나올 때, 타이어가 식어 있는 상태에서 나올 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겠죠. 소리가 안 난다 하면 SR4G보다는 냉간시에 어느 정도 성능이, 그래도 기본적인 성능은 좀 나와준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바로 느낀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타이어의 어떤 SR4G 타이어가 이제 수명이 아까 다 되어 간다라고 제가 느꼈었던 바로 그 부분 있죠. 타이어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한 그 부분 아마 때문일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좀 좋지 않은 노면을 탈 때 차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는 느낌들이 좀 드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타이어를 교체한 이후에 당연히 새 타이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타이어를 교체한 이후에는 그런 느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작업 의뢰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수정 점값도 사실 뭐 그렇게 틀어진 상태는 아니었고, 그래서 뭐 미세 조정 정도만 했고요. 그리고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순정값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아반떼 N 같은 경우가 이제 전륜에 한 1.5에서 1.6 정도 마이너스 캠버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 한 1.2, 1.3 정도 캠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우는 아마 토우 인으로 돼 있을 텐데, 토우만 저는 제로토로, 그 이전에 이제 SUR4G 탈 때에도 그때도 토우를 이제 제로 값으로 저는 유지를 했고, 제로로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주행을 하는 스타일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움직임이 좀 경쾌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토우 제로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거의 같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라이먼트에 수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순전히 타이어의 느낌 차이로 인해서 제가 주행 감각의 차이를 느끼는 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짧게 이제 제가 타이어 교체하고 뭐 거의 1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첫 감상평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길게 타보면서 제가 뭐 빗길 주행을 해본다던가 하는 상황,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해본 이후에 좀 더 롱텀 경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금 더 타본 다음에 감상평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경험해본 나름 썸머 타이어는 지금 벤투스 에보 지금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 이외에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예, 2가지라는 게 이제 아반떼 N 처음 출고 당시의 타이어였던 PS4S 타이어와, 그 다음에 제가 인치다운을 하면서 교체를 했었던 SUR4G, 바로 이제 직전의 타이어죠. 네, 그것과 이제 지금 에보, 이렇게 3가지 정도 종류의 타이어밖에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아베오 타던 시절에 넥센의 CP67이었나? 예, CP67이, 하여튼 그 이전은 제가 타이어가 뭔지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 정도가 이제 제가 경험해본 얼마 안 되는 타이어인데, 서머 타이어라고 분류되는 그 타이어 중에서도 타이어에 따라서도 이렇게 어떤 주행의 성격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제 그만큼 타이어가 차에서 어떤 성능을 가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최종단에서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RE004를 제가 이제 경험을 못 해본 부분은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RE004는 출시가 된 지 이제 꽤 좀 되는 타이어잖아요. 그래서 뭐 검증된 타이어를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도 있을 것이고, 뭐 아무래도 신제품이 좀 더 최신의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뭐 사람들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일 텐데, 지금 또 타이어, 지금 제가 장착된 타이어는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된 타이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리뷰나 이런 걸 위해서 리뷰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스트 드라이버들한테 풀린 지는 뭐 좀 더 오래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중에 풀린 거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지금 제 타이어가 생산된 게 25년 2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25년 2월이면은 뭐 거의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따끈따끈한, 생산된 지도 따끈따끈한 타이어이고, 또 이제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된 정말 이제 신상인 거죠, 타이어가. 그래서 좋은 가격에, 일단 제가 구매를 느낀 부분은 가격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였습니다. 그러니까 PS5랑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최저가 기준으로는 거의
한 8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게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짝 다 하면은 30이면 한 3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결코 작은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정도 가격에 합리적으로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는 SUR4G가 과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SUR4G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편하고, 제가 이제 공기압은 좀 더 주행을 해보면서 뭐 냉각 기준으로 한 36psi 정도 빼볼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빼서 한번 더 주행을 해보고 또 느낌 차이를 볼 텐데, 지금 공기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훨씬 좀 부드럽고 SUR4G에 비해서, 그리고 그에 비해 또 주행 성능에 어떤 크게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고 일반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교적 또 조용한 그런 타이어여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이어 탓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이쪽 어디선가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노면을 만날 때라던가 아니면 정차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타이어의 저항을 좀 받는 상황이겠죠. 그 상황에서 덜덜 이렇게 뭔가 좀 미세하다고 하기엔 좀 볼륨은 컸지만 더더더더더 이런 식의 어떤 잡소리들이 좀 들렸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타이어 교체 이후에는 안 들리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 타이어의 어떤 패턴 문제였던지 아니면 수명 문제 때문에 발생했었던 잡소리인 것 같은데, 또 그 부분이 해소가 돼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이어 교체 후에 짧은 제 첫 느낌을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드려봤고요. 영상 보시고 뭐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또 저에게 물어보실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레인이었습니다.